우리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 주 주말에 만나가지고 여튼 순서, 문서, 문법, 제목, 번역 문제 4종 테스트 내가 보기에는 1시간도 안 걸릴 것 같거든? 워낙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본 다음에 이 뒷시간에 교과서 진도를 끝낼 거거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평일에 25년도 10월 주말에 오면은 그거 필기 프린트랑 어휘 리스트 나눠줄 거고 그거 지금 20일, 22, 24 평일에 4개, 주말에 5개 이런 식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말까지 미리 공지한 대로 해석이랑 어법, 워크북 전부 다 완성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 4종 본다고 했으니까 그거 여러 번 읽어서 숙제해오고 교과서 본문 구조 파악하고 단어 시험 보는 건 얼마 안 걸리잖아. 내용이 쉽고 이미 학교에서 진도 나간 거니까. 그 다음에 주요 문장 1, 2페이지 암기해오고 개인 단어장 매일매일 하는 거랑 누적 단어 외우는 거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할 거거든. 그 이후로는 멈춘 다음에 기말이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다시 한번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모의고사 훈련이 들어갈 거거든. 고등학교 3학년 거 3월이나 6월 거 푼 다음에 이제 수능특강 교재가 1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에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수능특강 진도를 이제 미리 나가거든. 왜냐면 지문 범위가 한 60에서 70개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겨울방학에 교재가 나오자마자 한 앞부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신 들어가면 똑같은 필기 프린트 형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내신 진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이거 요약한 거 해석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부분은 필기 프린트도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보면 20번? 사실 20번 그리고 내가 한 요약도 유의미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요약한 것도 나도 되게 집중해서 읽거든. 너네가 요약한 거 전부 다. 영어는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게 없어. 지문에서 중심 내용 그거 몇 번으로 골랐냐 할 때도 틀렸다 아니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다른 친구가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꼭 꼼꼼하게 읽어보고 20번 지문이 한 줄 정리하기 가장 까다롭다? 항상 너네가 요약한 거 보고 내가 요약한 거 보고 지문을 읽어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사실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 그래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20번 그 수학적 문해력이라는 게 결국 수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어떤 능력을 involves 수반하냐? 이제 비판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real world는 이제 형용사죠.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 내가 수학적 문해력이 있다는 건 비판적 사고를 해가지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인티그레이팅부터는 세모가루죠. 근데 또 어떤 거를 통합해야 되냐 그 과정에서 추론 능력과 의사결정까지도 통합을 해야 되는 거죠.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결국에 내가 수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비판적 사고와 추론을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 지문에서는 수학 교육에 그러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거든. 너네가 학교에서 수학을 배울 때 비판적 사고,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게 수반되어야 된다는 게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요약은 이제 너네 학교에서 실제로 제목이나 주제 문제 답으로 출제될 만한 표현이거든. 비판적 사고를 통합시켜라. 수학 문제 그 해결에 있어서 즉 수학 교육을 할 때 애들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라. 21번은 미덕이죠. 미덕이 뭔데? 장점이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그 관대함 같은 미덕이라는 것은 형성이 된답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이 되죠. 이건 도덕적 습관이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죠. 갑작스럽게 instantly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외부적인 수단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그 필기 프린트 한번 봐봐. 21번 필기 프린트에 1번 문장 보면 두 번째 줄에 Taking a generosity booster라고 해서 관대함 촉진제를 먹은 후에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준다? 그렇다고 이게 그 사람의 관대함이라는 virtue, 미덕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외부적 means, 이 외부적 수단이 의미하는 건 이 지문상에서는 관대한 부스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사람을 관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잖아.
formation, 형성, 도덕적 미덕의 형성, 이게 습관이다.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게 장점이 되는 거다. 22번 과학적 측정이라는 것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의존을 하냐면 간접적 이제 관찰을 하잖아. 이게 본문상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 볼게. 그 다음에 이론적인 추론을 하잖아. rather than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기보다는 단순한 물리적인 비교가 아니거든. as도 분사구문이다. 보여지듯이 그 별의 중량을 계산할 때 보여지듯이, 즉 이론적 간접적 특징이 있다는 거거든. 과학적 측정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간접적 관찰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는 5번 문장 22번 지문에 5번 문장 보면은 지금 심지어 별 하나도 아니고 바이너리 스타 쌍성의 이제 중량을 잰다고 하잖아. 5번 문장에 if 부사절에서 조건이 나오죠. 쌍성의 질량을 측정하고 싶다? 우린 측정하고 싶지 않은데 여하튼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질량의 중심을 결정한다고 하잖아. 두 별 사이에 쌍성이니까 별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별 두 개의 중심을 일단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리를 측정해야 된다고 하죠.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값을 알아야 된답니다. 수치를. 피리오드 하면 여기서 그 주기였죠. 그 다음에 특정한 사례 케플러 뭐 3법칙에 그 질량을 calculate 계산하기 위해서, 즉 두 별의 질량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체중계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별의 중심을 일단 관찰한 다음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또 재잖아. 그 다음에 케플러의 법칙 같은 거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간접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질량을 되는데 중심을 구해? 이게 결국엔 과학적 측정이라는 건 되게 그 외에 부가적인 관찰이 측정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지문이다. 단순하게 체중계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23번 고통과 기쁨이라는 것은 함께 작동한답니다. 뇌의 균형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이라는 걸 유지하려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잖아. 엔드 뒤쪽으로는 accepting이 주어다. 불평감을 수용하는 게 돕는답니다. 타동사니까 restore 왼쪽에 to가 생략된 거고, 그쵸? 복구하는 것을 돕는답니다. 그 감정적 스테빌리티, 안정성이라는 것을 결국에 그 균형을 이루는 그 스케일이라고 뭐라고 하잖아. 그쵸? 24번 23번 중에 그 스케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나요? 나오네요. 5번. 그쵸? Two opposite points on a scale이라고 해서 그 저울처럼 생각해서 항상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고통이 너무 많게 하지도 않고 기쁨이 너무 많게도 하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우리의 몸이라는 게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interdependence,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고통과 기쁨이라는 게 인간의 균형에 있어서. 24번 현대의 consumerism, 소비주의라는 게 뭐냐면 소비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현대의 소비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조종한답니다. 그쵸? 컨스턴트,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조종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흐리게 함으로써 선을 흐리게 하는 거죠. need,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과 desire, 욕망, 원하는 것 사이를 흐리게 함으로써 내가 진짜 need가 아닌데 마치 need처럼 생각하도록 하는 거잖아. 즉 불만족의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순환이 있다는 거죠. 드라이빙부터 동그란 괄호, 지속적인 상품의 업그레이드를 그렇게 촉진하는, 추진시키는 그런 불만족의 순환이 있다. 29번 조건화된 장소 선호라는 것은 동물의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거든. 드러낸다는 거거든. 도대체 어떻게?
linking, 특정한 경험을 연관시키는 거죠. 장소에. 근데 목적은 뭐냐면 테스트, 실험해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preference, 선호와 그 회피라는 것을. 그래서 조건화된 행동이라는 게 결국에는 창의된다는 거거든. 동물의 심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마음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동물의 그 마음에 창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거를 들여다봄으로써 동물의 생각, 선호를 알 수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거든. 동물의 마음에 창을 뚫었다. 조건화된 행동을 통해서. 근데 이 조건화된 행동이 뭐냐. 일단 29번 지문 필기 프린트 같이 한번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7번 문장이거든. 29번 질문에 지금 7번 문장 보고 있는데 암을 갖고 있는 쥐라는 게 좋아하잖아. 장소를. 그들이 몰핀을 얻을 수 있는 이게 약물이거든. 그 고통이라는 것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쵸? 그러니까 몰핀이 나오는 장소가 있고 rather than 뒤쪽에 나오는 장소는 그들이 셀라인, 소금물을 받을 수 있는 장소. 둘 중에 암이 있는 한쪽은 몰핀이 나오고 한쪽은 소금물이 나오는데 암이 있는 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를 선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암이 있는 쥐는 몰핀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실험이거든. 반면에 건강한 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선호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실제 동물이 뭐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보다는 인간에 대한 실험이겠죠. 암에 걸린 인간은 몰핀이 필요하구나. 뭐 이런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거지만 여하튼 이런 조건화된 장소 실험을 통해서 동물의 마음도 알 수가 있다는 게 29번 질문이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행동을 통해서 알아낸다는 거다. 30번 새해 오히려 이런 질문이 그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나오거든. 너무 간단 명료한 거. 새의 번식 쪽이라는 건 환경적 큐, 신호에 적응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낮의 빛, 그 다음에 rainfall, 강우량, 쇼잉부터 분사구문, 다양한 번식의 패턴을 보여주죠. 그 지역에 걸쳐서 적도에 사냐, 온대지방에 사냐, 사막에 사냐 이런 거에 따라, 즉 환경적 적응을 한다는 거야. 새의 번식 주기에 있어서. 31번 and가 주어다. and 사이에 있는 recognizing이랑 preparing이 인식하고 준비하는 거 있잖아. 필수적인 자원이라는 걸, 학생의 창의성이라는 걸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학습 과제야. 학습 과제에 있어서 자원 인식의 역할이죠. 그 창의성을 증진하는데, 즉 미리 준비물을 준비해야 창의성도 발현된다. 32번 이것도 한 번도 빠짐없이 내신에 출제됐던 지문인데 작년에 translation 번역이라는 게 형성이 된답니다. collaboration 협력. 근데 무엇과 협력하냐? prior text 이전에 이미 번역해놓은 서적, 언어적 sources 이제 원천, 결국에 사전 같은 거. 그 다음에 readers expectation 독자들이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런 협력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메이킹도 분사구문, 그것을 컬렉티브, 공동의, 해석, 과정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그 콜라보레이션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 뒤쪽에 있는 콜라보레이션으로, 메이킹 이세서 대명사 이시지칭하는 건 콜라보레이티브, 협력적인 과정이다. 모든 그 번역 행위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 번역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나대의 법비죠. 33번 독서라는 것은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관련된 행위의 스펙트럼이다. 그 흑백 스펙트럼 보여줬잖아. 근데 이게 대부터 동그란 괄호 엄격한 정의의 이의를 제기하죠. count as는 무엇으로 간주되다라는 뜻이거든. 독서로 간주되는 엄격한 정의의 의의를 제기하다. 우리가 딱 각 잡고 책상 앞에서만 줄글을 읽는 게 독서가 아니라고 하죠. 그건 rigid definitions죠. 즉 독서를 이해하는 거죠. flexible,
융통성 있고 유연하고 인클루시브, 포괄적인 개념이다. 뭐 구체적인 예시는 안 나왔지만 만화책 읽는 거, 설명서 읽는 거 이런 것도 다 독서의 개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34번 벨버의 법칙은 설명한답니다. 대부터 네모가로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 있잖아. between stimuli. stimul이는 지금 복수 형태거든. 자극들 사이에서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은 무엇에 달려있냐면 대열이 지칭하는 건 그 스티뮬라이거든. 그 자극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다. 그것들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이거 두 번째 요약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왜 작은 차이라는 게 눈에 띄지 않냐. 높은 강도에서는. 이거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34번 예시에서 그 촛불이 나오거든. 촛불. 34번 지문을 펴면은 3번이랑 4번 문장 봐봐. 3번 문장에서 촛불 예시가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대절 보면 깜깜한 방에서 하나의 촛불이 켜지면은 can detect 할 수 있다. 근데 4번 문장은 어때? 그 방이 지금 깜깜한 방이 아니라 when 안에 조건이 뭐야? 이미 100개의 캔들이 켜져 있다. 그럼 똑같은 하나 켜진 거는 인식이 안 된다는 거야. 3번이나 4번이나 두 번째 자극이 캔들이 하나 켜진 거거든? 근데 기존의 방이 완전 깜깜한 상태에서 하나냐 100개에서 하나냐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니까 기존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를 인식하려면 더 큰 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34번의 두 번째 요약 다시 보면 두 번째 자극의 작은 차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야. 기존의 강도가 강하면, 즉 촛불이 100개 켜져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35번 개인들이 overuse가 동사다.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공유자원이라는 걸 개인적 이득을 통해 공동의 이득이라는 건 decline, 감소하게 된답니다. 거절하다, 감소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 leading to도 분사구문이죠. 이게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공유재의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죠. collapse는 붕괴, 공유자원의 붕괴, 과도한 사용을 통해. 36번 뇌라는 건 에너지를 보존한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단순화한 다음에 일반적인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모든 디테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죠. 즉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efficient거든. 효율적인 뇌의 기능. 그쵸? 패턴 기반 처리 과정을 통해서. 37번 과학적 설명이라는 건 창의적인 상상력을 수반한다는 거죠. ing 계속 나오네. 구성할 때 있어서 이론을 구성할 때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해석할 때 단지 팩트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즉 과학적 설명의 창의적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38번 문학, 구체적인 예시로는 시랑 소설이 나오는데 이게 사색을 이제 권장하기도 하지만 장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회적 변화를 provoke, 유발하기도 한다. by ing 역시나 방법, 독자의 도덕적 그 다음에 정치적 인식이라는 걸 형성함으로써 즉 문학이라는 게 as a force, 힘이라는 거거든. 사색과 사회적 변화를 위한 힘이 된다. 글을 읽는다는 게 이거 이렇게 요약하고 보니까 reading, translation, literature 되게 문과스러운 지문이 많네요. 39번 홉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사회와 도덕성이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야. 서로 무서워하거든 인간들이. 그 다음에 합리적인 자기 이해에 통해서 합리성이라는 건 이제 자기중심적인 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소셜빌리티, 사교성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집단, 사람끼리 어울려서 지내는 능력이 부족하고 서로를 무서워한다는 게 홉스의 주장이거든. 즉 두려움이라는 게 driving force 하면 추진력, unity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죠. 사회적 통합 뒤에 있는 추진력으로서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 비유하자면 인간이 같이 지내 원인을 봤더니 서로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서로 공격당할까봐 같이 지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40번
색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라는 건 영향을 받는답니다. 이전의 지식과 연상에 의해서 between A and B다. 그 사물과 그것들의 일반적인 색 사이의 지식과 연상, 즉 인지적 영향력이죠. 색의 인식에 미치는. 이거 40번 한번 질문 펴볼래? 40번 질문을 펴보면 거기 한번 6번 문장 보세요. 6번 문장. however로 시작하는 거 40번 질문에. 모든 모형이라는 게 똑같은 다운색의 카드보드 판지로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그 모형이라는 건 4번 문장에 search as 뒤에 나온 사과, 입술, 심장. 그 다음에 5번 문장 두 번째 줄에 나온 그 버섯이랑 벨, 종 같은 거. 그 다음에 8번 문장에 뭐라고 요구받아? 그 배경색이랑 일치시켜야 되거든, 그 모형의 색을. 그러면 9번 문장 뭐를 발견하게 돼? 빨간색과 관련된 물체, 사과나 입술이나 심장 같은 거는 더 진한 빨간색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야. 그 배경색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위해.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똑같은 다운색인데 내가 이미 빨간색이라는 편견이 있는 물건은 배경색을 더 진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 색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42번. 유전적 뮤테이션, 돌연변이라는 게 축적된답니다. 그 복제 오류처럼 책을 복제할 때 중세시대에. 그리고 초기에 만약에 변형이 발생했다?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게 퍼진다는 거죠. 그 세포 리니지, 혈통을 통해서 쉐이핑부터 세모가로 가시적인 특징이라는 걸 형성하죠. 홍채의 색이, 아이리스의 색이 두 개가 나타난다든지 혹은 모반, 벌스마크라는 게 엉덩이 같은데 보이는 거죠. 어떻게 돌연변이라는 게 발생한 다음에 퍼지냐, 스프레드. 그 세포 혈통을 통해서. 되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지금 10분이거든요. 제가 20분에 일단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